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번에 제가 불교신문에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걸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글을 썼어요. 백두대간이 세계의 단전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의 단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지도를 여러분 불교신문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도에다 어떻게 그려놨냐면 전 세계 풍수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이 있어, 그죠? 여기 이제 일본이 있어 이렇게. 맞죠? 이게 좌청룡이야. 그 다음에 이게 중국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툭 튀어나오고 산둥반도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게 우베코예요. 그죠? 이거 감았잖아. 그 다음에 여 밑에 뭡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쭉 파푸아 뉴기니까지 섬들이 쭉 열거하고 있죠. 이게 안산이에요. 앞산이 막아야지. 건너편에 맞죠 이게? 호주가 하나 있어. 이게 객산이에요. 그죠? 객산이 정확하게 있잖아. 이게 뭡니까? 외청룡이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 이쪽에 뭐예요? 유럽, 아프리카가 외백호가 있어요. 혈이잖아요. 근데 이게 파구라 그래서 이게 기가 새 나가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이게 딱 막아지는.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걸 독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뉴욕이 말이죠? 여러분, 뉴욕 가보셨어요? 저도 그 구글로 가봤습니다. 뉴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트강, 웨스트강, 이렇게 그 허드슨강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대서양으로 빠지죠? 요 앞에 딱 하나 이 기운이 가는데 앞에 딱 막아주는 바다에 섬이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여기에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딱 서 있죠. 그거 독산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 혈 하나를 딱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일본이 말이죠. 우리 여기 있는 방파제다, 방파제. 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좌청룡이 뭡니까? 좌청룡이 큰아들, 맏아들이에요. 큰아들, 맏아들. 우베코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혹은 딸.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 좌청룡인 거예요. 우리 걸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백제 문명의 그 소산이에요. 우리 땅이 말이죠. 백두산에서부터 쭉 흘려서 백두대간에서 지리산으로 해가지고 여 밑에 가서 말이죠. 여기에 진도, 제주도 통해가지고 일본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일본의 문명의 시작은 밑에서 큐슈부터 밑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홋카이도 여기 있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우리 여기 백두산 같은 거는 일본은 큐슈예요. 구주. 그래서 그러니까 진무천왕 뭐 이런 그 신궁 이런 건 전부 다 큐슈에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교토, 나고야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문명들이 발전되고 홋카이도는 우리 제주도 같은 거예요. 휴양지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결혼하면 말이죠. 큐슈에 가서 막 조상신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운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올라가면 땅 기운이. 근데 일본 애들이 이게 이 섬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거꾸로 받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질만 납니까, 그죠? 바로 받아 가지고 가고 싶죠. 백두대간이 이렇게 제주도로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거 밑에 낙동정맥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일본 애들은 쳐들어올 때 반드시 부산으로 쳐들어와요. 그쪽으로 바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실상사라고 하는 게 지리산에서 그 기운을 바로 뽑아가려고 일본 도인이 실상사에서 기운 빼가려고 하는 걸 보고 알고 한국 도인이 거기다가 약사열애불 철불을 심어가지고 기운 못 빼가게 누른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 아시죠? 그게 일본인들이 곳곳에서 우리 기운을 빼서 바로 말하자면 그 선을 이어가지고 빨리 그 기운을 빼가려고 하는 그 작업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에 곧바로 기운을 땡겨서 자기에게 써먹으려고 대륙의 기운을 써먹으려고 할 때 쓰는 장소가 부산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조용필이 일본에 가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불렀을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냐. 다시 일로 와달라는 얘기를 했으니 농담 삼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인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저겁니다. 지금 일본의 그 총리가 아베 할아버지가 마지막 총독이에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여기 다시 온다 그랬거든. 한국 땅에. 반드시 다시 온다.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한국이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들어올 때 니네들이 허락해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걸 실현하고 있는 게 지금 손자 아베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니네들은 우리 좌청룡이라, 제가 그 신문에 그 글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어찌하지 못하고 저걸, 저게 한 방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고 있는 거는 사고 뭉치 마다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다. 계속 사고 치는데 계속해서 우리 거 뭐 가져가고 받아가고.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한류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보세요. 고려 불화 다 가지고 가 있죠. 고려 청자, 그다음에 조선의 백자, 도공들 다 데려가고 조선 통신사의 책들 뭐들 다 가지고 왔어요. 예? 퇴계학이 얼마나 일본에서 그 퇴계를 통해서 유교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불교도 다 우리나라가 가르쳐 줬죠. 예? 그 경전들도, 유교 경전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갔고, 백제의 왕족이 가서 거기에 가서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됐고 일본 천황이 인정했잖아요. 거의 다 우리께 다 갔어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코끼리 밥통이 잠깐 유행할 때, 일본 가면 코끼리 밥통 사와야 될 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뭐 세이코, 그리고 그죠? 시계, 뭐 보살님들 그 쓰는 시쉐이도, 뭐 화장품, 뭐 요거 조금 유행했을 때 있어. 옛날 우리 아버지 일본에 계셨거든. 다 그거 사달라 사람들이 막 그랬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늘 일본은 한류였어요. 한국에서 넘어간 걸 금지 오겹 같이 아주, 우리가 불상 하나 주면, 일본의 국보 1호 보관미륵을 갖다 주면 그 불상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나 짓고,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해왔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도 하나의 전 세계의 단전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불교를 한문을 통해 가지고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헌을 본다는 의식, 조선, 고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삼국시대 이런 걸 보면서 역사학으로 접근하는 거, 불교학을 역사학, 사학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국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 거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정신이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전성 문화다. 단전성 문화. 단전. 우리나라는 세계의 혈자리 단전에 해당한다. 여러분,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이라는 게 공간은 작아요. 땅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단전은 모든 기운이 다 지나가는 곳이 단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한번 다 왔다 갑니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거는요, 그건 히트 상품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히트 친 건 한국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전이니까. 톨게이트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나 요약될 때는 양은 많지 않죠. 요약될 때는 단전으로 요약될 때는 핵심 기운만 오기 때문에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 이제 이런 거 쓰려고 그래요. 유교든 불교든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나라 스님들 거기 때문에 유교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걸 퇴계와 율곡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퇴계와 율곡이라 그러고, 불교의 최고로 보는 분이 원효와 의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삼수변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불교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새 것을 찾아내려면 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일본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국 불교론을 내세워요. 일본 애들은 삼국 불교. 인도, 중국, 일본이다. 불교의 역사가. 한국을 빼요. 삼국 불교론을 내세워요. 무슨 말이냐? 한국 거는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 창조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불교사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당 최남선이 말했던 조선불교라고 하는 글에서 원효를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 불교는 서론적 불교다. 중국 불교는 말이죠. 강론적 불교다. 이게 본론이라는 거죠. 이건 본론 내용이 많죠. 강론은 뭐예요? 12개 부파가, 그죠? 부파가 다 나눠 있어요. 부파가 쫙. 종파불교 아닙니까? 종파불교. 중국은 불교학을 한다는 게 종파 나눠서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천태종, 화엄종, 선종, 정토종, 뭐 법상종 이런 식으로. 한국 불교는 결론적 불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당 최남선이. 그러니까 결론적 불교, 결론 여러분 길게 써요? 핵심만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12개의 각 강론에 쓴 것들이 다 요약돼 있어야 되죠. 이게 요약돼요. 이게 이 육당 최남선의 말씀이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이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유교도. 보세요. 원효 대사가 쓴 글이 전부 종요입니다. 종요. 그렇죠? 열반경 종요, 대해도경 종요, 법화경 종요 전부 다 종요를 써요. 종요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지난번에 요자 얘기했잖아요. 허리 요자. 종지가 뭐며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이게 종요적 글쓰기를 했어요. 원효가. 원효가. 아주 핵심을 뽑아요.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게 회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결론에 하나로 녹여야 되니까. 회통성이죠. 종요적인 글쓰기를 해요. 근데 조선 유교 중에 책 중에 유교는 13경이 있거든요. 13경 주소라는 게 있어요. 조선 유교 전체 13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누구예요? 율곡의 성학지묘예요. 성학지묘. 예. 딱 한 권으로 유교 13경을 다 요약했어요. 유교의 핵심이 성학지묘라고. 여기 요자 들어있잖아요. 요자가. 자, 그 다음에 의상대사 보세요. 일승법계도라고 그림 하나로, 맞죠? 그림 하나로 법성계 210자. 210자 옆에 붙여가지고 합시 1인 해서 도장 하나 딱 만들어서 그림 하나 딱 해서 화엄경 전체 요약했죠. 퇴계 뭐 했습니까? 성악 10도, 그죠? 그림 10장을 가지고 병풍 만들어서 유교 다 핵심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도와 요로 요약해요. 이게 퇴계와 의상이 만났고 원효와 율곡이 만났고 이게 한국 스타일이라.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오면 흐지부지 알아서는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논쟁해서 알 때까지 갑니다. 중국에는 사단 7전 논쟁, 뭐 호랑 논쟁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끝까지 알 때까지 갑니다. 논쟁을. 그래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이게 한국의 특색이다. 결론적 불교고 결론적 유교다. 이 얘기를 내가 이제 다음에 쓸 겁니다. 이게 뭐냐? 단전성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벅다리가 넓지 엉덩이가 넓어요. 엉덩이가 땅이 넓잖아, 그죠? 그래 봤댔자 뭐예요? 이 넓어 봤댔자 그거는 하나의 형질밖에 없어요, 그죠? 넓은 땅이 살코기 이때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제가 가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6시간, 18시간 가는데 산이 안 나와요. 여기 가도 그 땅이고 저기 가도 그 땅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설악산에서 오대산까지 골산이 1시간 넘어가면 바로 육산이 되고 청계산에서 부드러운 청계산이 10분 가면 관악산이 나오고 이런 산이 잘 없어요.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이게 우리는 단전성이라 이게 다 집약돼 있어요. 축소돼 있다. 축소. 그다음에 G8처럼 압축 파일로 돼 있다고요. 한국 땅이. 그래서 이게 작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요약되고 정리된다. 이걸 단전성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전성 문화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겠어요? 빨리빨리야. 단전이라고 하는 건 기운이 한번 지나가고 다시 어물하게 있지 않아요. 빨리빨리 지나가죠. 또 세 개 들어오면 또 요약 정리 마지막에 해가지고 녹여서 하고 또 딴 게 들어오고
빨리 냄비 근성 뭐 빨리빨리 옛날에 전부 안 좋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세요. 역대로 좋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단재 신채호부터. 그죠? 단재 신채호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서 예를 들면 이규태 칼럼, 그죠? 한국인의 의식 구조 뭐 정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가 이게 바뀌기 시작해. 빨리빨리가 되니까 세계 인터넷 속도 최강국이 되고, 그죠? 냄비 근성 그랬다가 뭐 가장 빨리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로 이게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다 좋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냄비 근성이라는 게 이제 요즘 그걸 다이나믹스 이렇게 표현해요. 아, 막 이렇게 태극기를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말이죠. 그래서 다이나믹스 이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그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불교도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결론적 불교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론, 본론은 다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색은 모든 것이 다 응축됐고 압축 파일로 요약되고 정리된다. 전 세계 화엄경이 210자로 요약된 거 있어요? 법성계처럼? 더한 작품 없어요. 중국의 사고전서 전부 다 뒤져봐도 율곡의 성악지묘처럼 유교책 한 권으로 딱 완전히 완결되는 거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퇴계 그림 10개 가지고 말이에요. 그림 10개 딱 해서 옆에 글 딱 설명 딱 붙여가지고 병풍만 쫙 보면 유교 다 할 수 있게 해놓은데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긍정하고 한국학의 새로운 어떤 형태로 설명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원효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하실 때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원효라는 인물의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생심으로 쉽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원효라는 인물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선정의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고, 그 다음에 유학파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이 활달한 문장력. 여러분 진짜 한문 공부를 꼭 좀 하셔가지고 원효의 글을 한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지금 이제 발심수행장 봐도 여러분 읽으면 막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나실 정도로 원효가 글을 너무 잘 써요. 대승기실론소의 서문을 읽으면 아주 그냥 무릎을 칩니다. 노자도 나오고 막 내용들이 말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의 법망경에 대한 뭐 이런 주석서 같은 것도 봐도 말이죠. 계율이면 딱딱해야 되는데 그 계율 하나하나를 쓰는데 말이죠. 계율과 계율은 말이죠. 인드라만 같은 거라서 이 계율과 계율이 전부 그물과 그물코의 영향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빛이 한번 위에서 쫙 쬐주면 여기에 있는 그물코에 있는 빛이 여기에 비치고 여기에 비치고 여기에 비치고 여기에 비치고 이게 지금 사사모에 먹게 하잖아요. 사사모의 일중일체 다중일의 원리로 그물 하나의 그물코에 다른 그물에 비친 빛이 쫙 같이 비쳐가지고 하나에 어우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대승계에 대해서 법망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계율이 다른 계율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계율이 어그러지면 이게 하나 끊어진 말이죠. 그물이 다 어그러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소승계는 요거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거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거 안 지켰으면 요거 그냥 참회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만 대승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와 일과 일체가 전부 이 맞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고 현실적인 사로서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로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법망경 사상에 범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요거 가져가 범천의 인드라만 가지고 이렇게 서문에 쓰는데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여러분 탐복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읽어서 우와 이러려면 한문 좀 볼 줄 알아요. 봐도 몰라 우리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문을 배워가지고 한학을 공부해서 유교 공부 다 하고 중문학 10년 하고 출가를 했는데 원효의 저서를 한문본을 이거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국은 불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은 역사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는 지성의 그 언어를 말이죠. 한 번도 읽어보게 그걸 필수 교과목으로 해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러분 이 동국대학교 제외하고 어디 가서 원효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라고 필수로 강요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어요? 예, 이게 무슨 한국의 정신이에요? 예, 이게 한국 사상의 새벽인데 이게 이 수준이 한국 수준이에요. 제가 저 자신이 굉장히 놀랐어요. 30대에 다시 대학원을 다니고 다시 동국대의 불교학부 1학년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국 불교사 수업 시간에 원효전서 책을 보는데 보다가 와 이런 사람 책을 왜 우리는 안 보고 살지? 우리 왜 이렇게 살지? 삼국유사 한번 읽어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삼국유사 읽어보셨어요? 그냥 필수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사마천의 사기를 왜 보며 통감을 왜 보며 아니, 모든 다른 책들은 다 봐요. 뭐 고등학교 때 뭐 데카르트 칸트 엄청 배웠어. 아 근데 왜 우리는 원효 사상을 이렇게 안 배우냐고요. 이거는 너무 넌센스예요. 한국의 근원을 모르고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중국학 하다가 중국 거 때려치우고 야 이제 한국이 위대한 힘이 있구나. 나 그걸 발견했어요. 한국 불교에. 예? 여러분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원효 퇴계율곡이 대단해요. 근데요 중국에는 학자가 사고전서에 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인해전술이에요.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그 학자 숫자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꿀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퇴계, 율곡, 다산 이러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한국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요. 알았어요. 야, 불교는 14억 대 5천만의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1대1이다, 1대1. 예를 들면 축구 11명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지잖아요. 자, 우리나라 도인 11명, 중국 도인 11명 붙어가지고 축구한다. 우리 안 져요. 이거는 불교는 깨달음의 이 도기 때문에 8,000m 히말라야 14자 8,000m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승부 보는 게 불교예요. 정신의 최고봉에 도장을 찍어봤느냐 안 찍었느냐. 그게 깃발을 꽂아봤느냐 안 꽂아봤느냐. 그걸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최고봉에 깃발을 꽂은 인물들은 중국 최고봉하고 붙여봤을 때 안 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네? 중국의 화엄의 최고의 현수법장 데려와도 의상이 이깁니다. 의상이 이겨요. 천태지자 내려와도 원효가 지지 않습니다. 예. 승랑이요 길장한테 지지 않아요. 원측이 규기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론이든 유식이든 화엄이든 뭐든 갖다 붙어도 우리 최고봉의 도인들이 중국하고 붙어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사들요 중국 선사들한테 지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발견한 거예요. 한국인 정신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한국인이 왜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자청력이 좀 약해요. 우베코가 세잖아요. 그죠? 한국 여자가 세다. 우베코 여자 세다. 그러니까 양궁 골프가 항상 1등 한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아시죠? 서울이 여러분 이게 인왕산이 셉니다. 낙산보다. 낙산이 150m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낙산이 있는데 여기 그 동네 이름을 동숭동이라고 지어놨어요. 아세요? 동쪽이 낮으니까 높을 숭자 이름이라도 써준 거예요. 이걸 비보풍수라 그래요. 그래서 동쪽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퇴계 선생 글씨잖아요. 흥인문이라고 쓰지 않고 이 갈지자에 써서 흥인지문이라고 써요. 이거를 풍수에는 지는 산맥이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산이 부족하니까 갈지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거기다 성곽을 더 빵빵하게 더 만들어서 주고 산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비보로. 자성력이 약하니까. 우베코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세거든요, 우베코가.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국은 여성이 강하다. 믿거나 말거나 반박해 보시라 이거지. 어쨌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 우리 불교를 얘기할 때 이제 이 원효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외국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넋두리를. 원효는 글을 너무 많이 썼대. 믿을 수가 없대. 원효가 몇 명이냐. How many 이러더라고. 원효가 몇 명이냐. 다 원효가 썼대. 믿을 수가 없대요. 그거는 너 분상이고 자기 분상이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글의 양상들이 글에 지은 양상들이 전혀 다른 걸 원효글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보다 많이 유실됐어요. 많이 부족해요. 신문 화쟁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보유편으로 다른 데 원효 글이다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걸 가지고 책을 다시 끌어모아서 만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원효는 대단했다. 아주 대단했다. 한국 사상의 새벽이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날 100개의 석가래가 필요할 때 내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들보 하나 필요할 때는 나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효 일단 한국 불교사 전체에서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원효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느냐. 원효가 만들어준 우리의 핵심 사상, 일심이문, 그죠? 모든 세상의 두 양변은 일심으로 화쟁회통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도 우리의 과제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과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분 쉬셨다가 요 발심 수행장을 이렇게 볼 텐데 좀 한번 여기에서 원효의 사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시 뽑는 것도 그냥 뭐 처음에 출가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책이라더라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원효 사상에다가 덧붙여서 여기에서 원효의 사상이 될 만한 것들을 뽑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저함이 느껴집니다. 원효는 수행이 근본이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파괴를 하고 무해를 하고 이렇게 회항을 했지만 원효가요 화엄경 소를 지었어요. 화엄경 주석을 지었어요. 주석을 짓다가 10회항품에서 딱 절필을 해요. 10회항품 이후에는 글을 안 씁니다. 회항을 어떻게 글로 하냐? 실천으로 해야지. 일승화엄회라고 하는 건 보살도로 수행을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10회항품에서 글을 딱 그만두고요. 뒤에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예행을 하면서 저작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그 법을 펼친 게 자기 몸으로 화엄을 주석을 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효의 그 어떤 그 사상에 무예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율이 이만큼 중요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이 원효의 이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원효책을 보지 않는다. 글을 보지 않는다. 근데 원효 그러면 아는 건 요속공주 설총밖에 없어요. 엄청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효 글을 좀 읽어야 된다. 제가 한국 불교를 전공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쇼킹한 사건은 원효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승기실론에 대한 강원의 주석서를 강원에서 뭘 본 줄 알아요? 원효 거 안 봤어요. 대승기실론 의기 봤어요. 중국 거. 우리 원효 거 안 봤어요. 타너 스님이 지금 이 현토에는 타너 스님이 강원의 교재를 만들면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실론소를 주본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원효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이 조선조에도 원효를 주석으로 근본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만 원효를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마저도 강원에서 중국 책 봤다는 거예요. 대승기실론 소별기라고 하는 게 지금 원효의 대표적인 저작으로서 뭐 원효의 최고의 이게 얘기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텍스트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원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취약한 이 현대 학문의 불교학의 한국 불교학의 수준이 이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 뒤에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불교 전공하는 분들은 각자 전공이 있더라도 마지막 자기의 근본 주제와 근본 사상과 근본 자기의 전공은요 한국 불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스님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옷이 이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응? 이게 지금 이거 인도에서 이런 옷 안 입지 않습니까? 예? 송광사 도일 스님이 이거 프랑스 가서 이 옷을 입고 갔대요. 에펠탑 앞에서 말이죠. 어떤 분이 이상한 머리를 했는 외국 여자가 여기서 이걸 만지면서 이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그러더래요. 이 디자이너가 누구냐요, 이게. 깜짝, 너무 특이하다는 거야. 너 디자이너가. 스님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입지 않잖아요. 디자이너도 그 도일 스님 유런에 계시는 지금 송광사에. 그 스님이 그때 강의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뭐 조계사 승복지 보살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식을 못 하셨대. 우리가 지금 이게 승복을 한복을 입고 있다는 거를. 이게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 디자이너래요. 이게 너무나 멋있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고름 내리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이게 걸거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멋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많이 입어가지고 걸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스님이 있는 거고 한국 불교가 있는 겁니다. 예. 한국인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단재 신추엽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단재 신추엽 선생님이 열불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선 상고사 쓰고 하면서 예? 한국은 어찌 돼가지고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를 위한 국가가 되고 국가를 위한 유교가 안 되고 말이에요.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위한 국가가 되냐? 국가를 위한 불교가 안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를 위한 국가가 되냐? 국가를 위한 기독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 왜 이러냐 도대체? 이 문제 아니냐? 예? 국가보다 어떻게 그 종교나 사상이 더 중요하냐? 국가와 국민이 더 중요하지. 예? 그분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길거리에 외국 국기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국기까지 막 나와가지고 등장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발 그런 분들을 원효대사 책 한번 같이 보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좀 이런 그런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10분 쉬자는 얘기입니다.